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무아윤회의 14번째 강의로서 제임스 라이닝거라는 어떤 아이가 한 말을 살펴볼 텐데, 그 이유는 과연 전생 사례라는 것은 윤회를 믿는 지역에서 만들어내는 문화적 구성물일까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제임스 라이닝거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아주 인도의 영향력 있는 철학자로서 이상심리학의 전문가인 크리슈나마 차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티븐슨은 조사하는 지역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했고 너무 순진해서 주민들이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나는 스티븐슨의 연구를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스티븐슨이 조사했던 인도 같은 지역은 환생을 믿는 사회이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단순히 그 문화가 만들어내는 문화적 과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 크리슈나마 차리가 한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들어보면 상당히 그럴듯하지만은 이 사람이 한 말은 사실을 윤회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구성해낸 하나의 추측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유럽에서도 환생의 사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린 미세스 스미스의 사례는 영국에서 일어났던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최면 퇴행을 통해서 전생에 얘기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또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 이상 거기서 전생 차례를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 중에 어떤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기로 했는데, 그거는 제임스 라이닝거라는 어떤 아이의 얘기입니다. 제임스 라이닝거는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로서 짐 터커가 자세한 조사를 했고 ABC 뉴스에서도 방영된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제임스 라이닝거 사례는 여러분들이 쉽게 인터넷 보면 찾아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짐 터커가 2016년에 익스플로러라는 학술지에 실린 내용을 바탕을 두고 설명드린 겁니다. 제임스는 브루스 라이닝거를 아버지로, 안드레아 라이닝거를 어머니로 미국 루이지애나에서 1998년 4월 10일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22개월이 되던 2000년 2월 처음으로 부모들 눈에 뜬 일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그때는 텍사스에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제임스를 달라스에 있는 어떤 비행 박물관으로 데려갔습니다. 갔더니 이 아이가 비행기에 매료돼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특히 2차전 때 비행기를 보면 더 그랬습니다. 한 3시간 후 그들이 떠날 때 아버지가 어떤 비디오와 함께 장난감 비행기를 사줬는데, 이 애는 집에 와서 실증도 안 나는지 보고 또 보고 딴 건 놀이는 하지도 않고 비행기하고 비디오만 봤어요. 이럴 쯤에 아이가 악몽을 꾸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비명을 지르는 것 같더니 비명 속에서 아주 또렷한 말로 비행기가 화염 속에 출해가고 있어. 리들맨은 탈출할 수가 없어. 이렇게 외치면서 허공에다 발길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걱정이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꿈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몇 달 후에 하는 말이, 이 아이가 그거는 단순히 꿈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에 대한 기억이라고 말한 듯한 그런 식으로 암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 자기 비행기가 일본군이 쏜 기관포에 맞아서 화염 속에서 추락했다고 하는데 그 비행기가 카세어 전투기라고 하면서 조그만 아이가 말하는데, 사실 카세어 비행기를 조종하는 얘기도 해요. 근데 이 비행기 2차 대전 중에 개발된 거니까 어린아이가 알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비행기거든요. 그러다가 2000년 8월 27일 제임스가 28개월이 됐을 때 부모에게 그 비행기가 배에서 이루겠다고 하길래 배 이름이 뭐냐 했더니 나토마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인터넷으로 2차 대전 중에 진수한 호위무함 나토마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밑에 보이는 그림과 같은 배도 나왔고, 아버지가 오른쪽에 있는 자료를 찾아낸 거예요. 짐 터커의 보고서에 의하면 아버지가 이게 찾아낸 것을 그 논문에다가 이 자료를 제시했는데, 제임스의 아버지는 그가 찾은 정보를 프린트를 했고, 부모들은 또 여러 번 제임스가 꿈에 나오는 리틀맨이 무엇인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임스가 하는 말이, 물을 때마다 나 또는 제임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제임스가 나토마라는 이름을 말한 후 몇 주 있다가 부모들은 리들맨과 함께 있는 다른 사람도 있느냐고 물었더니 제임스가 잭 라슨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잭 라슨이라는 사람이 리들맨과 함께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임스의 나이가 2년 6개월을 살짝 넘기니까 생후 30개월쯤 됐을 때죠. 아버지가 더 배틀 포 이오지마라는 책을 보고 있었더니 아이가 와서 바로 여기가 내 비행기가 피격된 곳이라고 말해서 아버지가 어디냐고 물으니까 그 장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림에 나오는 장소로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이 수리바치가 있는 화산섬입니다. 거기서 자기 비행기가 피격당했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근데 악몽이 계속 되기 때문에 제임스 부모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아이들의 전생 기억에 관한 책을 쓴 캐럴 바우맨이라는 사람하고 접촉을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었더니 이 바우맨 여사가 하는 말이 제임스가 하는 말들을 그냥 정말 그에게 일어난 것이라고 믿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다만 그것은 과거의 일이고 제임스 너는 지금 안전하다는 것을 강조했더니 악몽이 덜해졌고 횟수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부모들이 이 짐 터커한테 말한 걸로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 아이가 그림을 그릴 만큼 성장하자 비행기가 나오는 수백 장의 전쟁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제임스 서드라고 서명까지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이게 뭐야, 이 3이 뭐야 물었더니 얘가 하는 말이 제임스 3세라는 뜻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4살 때까지 그런 식으로 서명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제임스가 말하는 전생에 비행기에 죽은 사람은 제임스 휴스턴이라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제임스 2세이기 때문에 자기는 제임스 3세라고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제임스 휴스턴이라는 이름이 4살 넘었을 때 알려진 거죠. 그래서 2002년 6월 제임스의 부모들은 ABC 뉴스에서 그 스트레인지 미스터리라는 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서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을 방영되지는 않았어요. 왜 방영되지 않았냐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방송국에서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방영을 하지 않고 짐 터커한테 인터뷰 내용을 전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짐 터커가 전생 연구가잖아요. 그러다가 방송국에서 제임스 부모들이 한 말을 자기들 나름대로 확인을 한 다음에 2004년 4월 15일과 2006년 1월 7일 방송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제가 요약한 건데 ABC 방송국에서 한 말을 제가 옮겨 쓴 거니까 읽어보겠습니다. 60년 전 21살의 해군 비행단의 파일로트 제임스 휴스턴이 태평양상에서 임무 수행 중 일본군 대공포화를 맞고 추락했는데 지금 현재 6살 된 제임스 라이닝거가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 죽은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도 몰랐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름을 알죠. 제임스 휴스턴이라고. 그다음 제임스의 부모는 고등교육을 받은 현대적 부부인데 그들의 삶에서 이런 얘기가 튀어나온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어린 아이들이 전생의 삶이 있었다는 것을 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ABC 뉴스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옮긴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ABC 방송국에 나온 얘기인데 어린 나이 적부터 제임스는 비행기 말고는 다른 놀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살이 되면서 부모들이 말하기를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비행기로 인해서 아들에게 매일같이 악몽을 꾸게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갖고 놀다 보니까 악몽을 꾸게 했다면서 황금시간대 생방송 진행자 크리스 쿠오모에게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나는 그를 깨웠고 그는 비명을 질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아들에게 무슨 꿈을 꾸냐고 묻자 비행기가 하염에 쌓여 추락해요. 이들면이 탈출할 수 없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ABC 방송에서 나오는 내용과 짐 터커가 기록한 내용은 같은 거죠. 그리고 어느 때 그 어머니가 장난감 비행기를 사주면서 옆을 가리키면서 여기 폭탄이 있네 그랬더니 이 조그만 아이가 그것은 비상연료 탱크예요 하면서 어머니가 한 말을 고쳐줬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그때 비상연료 탱크에 관한 들어본 적도 없었고 비상연료 탱크가 뭔지도 몰랐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꼬마가 비행기를 잘 알았다는 겁니다. 이제 또 다시 짐 터커가 ABC 뉴스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건데 제임스 휴스턴과 현재 꼬마 제임스의 한 말을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엄마, 태어나기 전에 나는 파일럿이었어요. 내 비행기가 엔진에 포탄을 맞아 바다에 추락하고 내가 죽었어요 하는 말들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짐 터커의 기록을 보면은 거기에 왼쪽에 있는 중이가 제임스 휴스턴이고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지금 말하는 제임스 라이닝 건데 두 얼굴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래서 인터뷰할 때는 휴스턴이 신원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표에서 보면은 휴스턴에게 일어난 일을
잘 비교를 했는데 애가 한 말과 휴스턴에서 일어난 일이 잘 일치한다는 것이 짐 터커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제임스 라이닝의 아버지는 처음으로 나토마 베이 탔던 사람들의 침묵회에 참가했는데 거기에서 아들이 말한 잭 라슨이 전쟁 후에도 살아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잭 라슨은 침묵회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아직도 살아있고 그래서 제임스 아버지가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잭 라슨 역시 이오지마 전투에서 꼭 한 사람이 파일럿 21살의 제임스 휴스턴이 실종됐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휴스턴은 이오지마에서 150km쯤 떨어진 치치지마 근처의 항구에 있는 수송선을 공고기에 참가한 파일럿 중 한 명이었는데 이 한 사람만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 기록을 아버지가 찾아냈어요. 그 찾아낸 것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거든요. 잭 라슨이 한 말에 의하면은 잭 라슨은 휴스턴의 다음 비행기를 조종했고 그날 나토마 베이에서 출격한 비행사 중 이오지마 전투에서 죽은 유일한 비행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행적이 이미 기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살펴봤더니 제임스 휴스턴에 대한 행적하고 그다음 제임스 라이니거가 한 말을 비교해 봤더니 같아요. 그래서 부모들은 휴스턴이 제임스가 회상한 그 삶의 주인공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전생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임스의 부모는 그가 휴스턴이 가족에 관해서 자세하게 말했는데 휴스턴의 누이와 전화 통화를 하여서 모두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ABC 뉴스에 의하면은 라이닝거 부부는 휴스턴의 누나 안나 베로나게 그의 어린 동생에 관해서 편지를 썼고 그녀 역시 이 사실을 믿는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료를 받은 다음에 짐 터커가 제임스의 부모와 몇 년 동안 산발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뒤 나는 제임스가 12살이 되어갈 무렵 그들의 집에서 가족들을 인터뷰하느라고 이틀을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로 만나고 제임스를 따로 인터뷰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엇갈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제임스의 아버지가 나토마 베이에 관련된 문제들을 수집한 자료를 담은 책꽂이를 확인해서 아까 보여주던 그런 기록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했고 가족들의 체험에 관한 사진과 연대기에 함께 휴스턴과 배에 관련된 모든 기록을 아버지가 조사한 것을 짐 터커가 보고 확인했다고 합니다. 짐 터커는 인터뷰를 할 때는 격식을 차려서 저녁을 먹을 때는 별 격식 없이 제임스를 관찰하고 서로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아주 아이가 유쾌하고 협동적임을 알았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문제는 속임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해야 되는데 짐 터커의 말에 의하면 이 사례의 경우에는 조작의 동기가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제임스 부모는 제임스가 11살이 되었을 때 그들이 체험한 것을 책으로 출판했지만은 이런 이유로서 속임수를 썼을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짐 터커의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속임수는 다른 잠재적인 이익이 없고 친구와 가족이나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기가 쉽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을 무릅쓰고 과연 이런 속임수를 만들겠냐. 더군다나 만약 속임수를 쓰려면 ABC 뉴스와 인터뷰할 때 자신들을 선전할 좋은 기회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뒤에 여러 가지 자료들은 후에 조사한 걸 발표했다는 거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속임수라면은 제임스의 부모 말고도 ABC 뉴스의 팀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조작하는데 한 통속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짜고성 속일 수는 없다는 것이 짐 터커의 판단입니다. 물론 제임스 라이닝거의 사례에 대해서도 어떤 속임수가 있다는 사람들의 주장이 있지만은 적어도 짐 터커의 판단에 의하면은 속임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속임수나 오류의 가능성이 없다는 짐 터커의 판단은 믿을만 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임스 라이닝거의 사례는 미세스 스미스의 사례와 함께 윤회는 문화적 구성물이 아니라는 좋은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생을 암시하는 수많은 사례를 어떻게든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고려한 대안적 설명, 잠재기억, 유전적 기억, 지역 착오로서는 전생 사례를 만족할 만큼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생의 개념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대안적 설명은 부주의한 방법 연구입니다. 연구를 할 때 부주의하게 해서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15공에서는 전생 연구에 있었을지도 모르는 부주의한 방법 연구나 오류 또는 속임수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